지금 현재 저번 달에 액션팩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액션팩 때 매출 저희 팀 내, 뭐 회사 매출도 지금까지 최고 미국에서 PKPM USA에서 지금 최고 매출이 저번 달에 나왔고요. 저희 팀도 현재까지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었어요. 그만큼 모멘텀이 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액션팩 잘 활용하신 것 같고, 20날입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폰서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BA, 비즈니스 아카데미 웨비나와 프로모션은 같은 날 20날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하고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레지스터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레지스터를 하셔야지 BA 웨비나에 참여하시면서 프로모션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든사님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에서 PM 사업하고 있는 이든입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 사실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중심으로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다면 사장님들 귀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거니까 다들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건강 관련돼서 저희 제품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얘기를 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명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내 안에서 봄이 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죠. 근데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은 어떤 기회도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제품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자신의 건강에도 봄이 오겠죠. PM은 우리가 PM 하는데 이 PM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PM은 회사가 프리미엄이라는 약자로 우리가 PM을 쓰는데 이 회사 자체에서 추구하는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명도 프리미엄이라고 지은 거고 우리가 이 제품 자체를 왜 프리미엄인가를 오늘 들어보시면 정말 그냥 이름만 프리미엄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프리미엄 등급의 제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사실 매일 고민해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준비할 때도 며칠 전부터 사장님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사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신뢰고 제 인생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저는 건강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주로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건강하면 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건강하고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지금 현대 사회는 워낙 고도화되고 발전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명도 늘어나고 의학도 많이 발달해서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한데 중요한 거는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그 늘어난 수명이 의미가 있는데 수명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시간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약에 지낸다면 그거는 수명이 늘어난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조사나 사회 통계학자들이 리서치를 해보면 우리가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를 알면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노후에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1위가 건강이에요, 건강. 많이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도 대부분 뭐가 가장 노후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냐, 걱정이 되냐 하면 1위는 건강일 거예요. 이 통계 자료들을 조사한 자료들 보시면 대부분 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건강이 제일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위가 돈이에요, 돈.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돈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노후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고 젊었을 때보다 건강에 관련된 의료비나 지출이 이런 게 한 3배가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노후에도 건강 문제 외에 두 번째인 돈도 사실은 이거 건강에 관련된 어떤 비용, 건강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노후에도 뭐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드는 어떤 생활비 문제도 있겠지만 노후가 되면 신체는 뭐 생리학적으로 당연히 약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니까 뭐 아프거나 이랬을 때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돈도 결국에는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내가 활동하고 뭐 만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소일거리, 내가 뭐 아무 할 일 없이 집에만 계속해서 있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그렇게 1, 2년, 2, 3년 보내면 그것도 뭐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그렇고 자기 어떤 존재 가치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돈하고 이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건강. 지금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들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먹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놓고 봤을 때 건강을 해치는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을 해친 요인을 뭐 외부적인 부분하고 내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보시듯이 외부적인 요인들에는 우리가 식품에 들어있는 뭐 식품 첨가물,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런 의약품에서 오는 사이드 이펙트, 이런 독성, 그리고 환경 오염, 농약, 뭐 운동 부족, 많이 예전보다 편리해졌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고 또 스트레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든가 아니면 뭐 오염된 어떤 음식, 중금속 이런 것들이 계속 몸 안에 이렇게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정상적으로 원래 작동을 해야 되는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자율신경계통이 불균형해지거나 아니면 신진대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몸이 워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병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대사증후군,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사실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도 후원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팅을 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약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약을 전혀 먹는 게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도 한 절반 가까이가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나 이거 두 개를 다 먹고 있거나 고지혈증 약을까지 이렇게 다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젊은데 벌써 이렇게 약을 먹으면 어떡하냐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기 회사에 자기보다 어린 30대 애들도 30대 그 사람들도 먹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전부터 여러 번 봤지만 기사들을 이렇게 서치해 보면 지금은 뭐 당뇨가 20대도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30대, 뭐 30 중반부터는 당뇨나 이런 거를 뭐 검사를 받고 잘 케어를 신경을 써야 된대요. 그만큼 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심혈관계통 질환들 이런 것들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마치 이게 무슨 유행처럼 사람들이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나 이런 걸 통해서 약을 먹죠, 약을. 근데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문가들도 일부 전문가들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약들은 사장님들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드시게 되시면 어때요? 이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으라고 하죠. 말 그대로 치료가 되는 약이 아니라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먹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있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서서히 그 약의 독성이 계속해서 체내에서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멀쩡하던 다른 부위까지도 그 독성에 의해서 기능이 약화되고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제가 얘기해 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은 얼마 없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약을 먹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지금 그런 증상이 심각하니까 먹는다는데 그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하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약을 드시지만 아직까지 내 남은 인생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본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뻔히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몸에 독성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현재 그 약을 먹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살펴본 이런 대사성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만성질환이라고 불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사성 질환들은 우리 식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들이에요. 먹는 게 건강의 핵심 키입니다. 먹는 게 우리가 건강의 핵심 키라는 오늘 내용을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는 것만 잘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질병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장님들. 우리가 지금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비단 사장님들이 매일 드시는 식사, 어떤 재료들을 준비하고 뭐 음식을 해서 먹는 식사, 밖에 나가서 먹는 그런 식사뿐만이 아니에요.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거기 때문에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먹거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먹거리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건강에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고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아마 아직도 뭐 어떤 일부 국가들은 예외는 있지만 지금 사장님들과 제가 사는 공간은 이 나라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막 몸 안 돌보고 무리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가끔 그런 장면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뭐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가난해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어때요?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 채우고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쵸.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잖아요. 적어도 저나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지금 현재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픔은 사라졌어요. 맞죠?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 먹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그냥 뭐 내가 배불리 먹으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가서 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사 먹고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어서 못 먹는 양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질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양적으로는 잘 먹고 있는데 우리 몸은 영양 결핍과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자체가 기본 건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몸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똑같은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보시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철분이라는 어떤 영양소를 볼까요? 100년 전에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철분, 사과 하나로 섭취할 수 있었던 철분 양이 지금은 50개를 먹어야지만 예전에 그 사과 하나에 들어있던 철분,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을 지금은 사과를 50개를 먹어야지만 예전에 하나와 같은 영양 성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내용들은 사장님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접하셔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월등히 낮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예전의 영양 성분을 섭취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1900년대부터 전기에너지가 개발되고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고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루어 살게 되면서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 많은 어떤 양의 제품이 필요하게 돼서 모든 게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식품도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식품 대량 생산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식품도 산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산업은 경제성의 원리를, 시장성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식품 산업,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먹거리는 사람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먹거리가 점점 돈벌이 수단으로 변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영양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이런 영양 성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장님들 안 그래요? 식품 산업도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쪽으로 제품도 먹거리도 생산되잖아요. 인간한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주기 위해서 먹거리가 생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오염이 되고 환경오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기,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모든 게 사람 몸에 영향을 주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편리해지고 산업화되고 고도화되고 우리는 편리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는 먹는 거에 어떤 부족함을 지금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을, 환경이 오염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 이런 오염된 부분들에서 모든 먹거리를 먹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사람한테 인간 몸에 영양 성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현대는 식품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가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먹거리의 본질이 산업화돼서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림부에서 매년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매년 실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대량 생산하고 먹거리 산업화로 통해서 토양도 변하고 오염되고 그다음에 제품 상품 가치를 높여야 판매가 많이 되니까 그냥 보기 좋고 당도만 높은 어떤 품종 개량을 하죠, 많이들. 그래야 잘 팔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어떤 먹거리의 본질이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피할 수 없이 먹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몸에 충분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많이 드시지만 결국에는 영양 결핍, 불균형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죠. 뭐 식품 첨가물 우리 그때 디톡스 웨비나 할 때도 들으셨지만 가공식품들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드시는 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1년에 뭐 한 사람이 먹는 식품 첨가물의 양이 24.96kg라고 나와요. 근데 식품 첨가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부 그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쓰시고 이계호 박사님의 어떤 그 강의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은 왜 그러면 제품에 들어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 좋게, 상품 가치가 있게, 잘 팔리게,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요. 그 꽃감을 좋아하거든요, 꽃감을. 그러면 이렇게 꽃감을 마트에서 사거나 보면 꽃감이 홍시 때 꽃감을 말려놨는데 홍시 때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그 색깔을 내면서 꽃감이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근데 원래 꽃감은 말리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요. 원래 말리면. 그리고 꽃감 그 겉면에 흰색 분 같은 가루가 생기죠. 근데 이 시커멓게 변하고 막 허연 가루가 묻어 있는 그 꽃감을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면 썩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흰색 그 가루는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기에 되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팔리지 않으면 식품 산업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서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익이 없죠. 제품이 판매가 안 되면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이런 꽃감을 상품으로 내놓는 그 사람들은 고민이죠, 고민. 그렇게 해서 파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꽃감의 색깔이 안 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감에다가 산화방지제를 바르면 이 첨가물이에요. 산화방지제라는 걸 바르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산화방지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값이 싼 게 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산업이니까. 산화방지제 중에서도 가장 값이 싼 게 이산화황이라고 해요. 이거를 감에 묻히면 절대 색깔이 안 변한대요. 그러나 이런 이산화황이 묻어있는 곶감을 내가 먹으면 어때요? 이 이산화황이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 식품 첨가물을. 그러면 이게 사람 몸에서 뭐 들어와서 침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서 황산으로 바뀌어서 기도나 식도나 위벽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든대요. 이 이산화황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품 첨가물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제품들에 다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서 먹는 것들은. 그런 어떤 먹거리 산업에서 나온 것들을. 사과 같은 거 과일 가게 가셔서 사장님들이 과일을 살 때 있잖아요. 어떤 과일을 골라요? 아, 뭐 모양도 좋고 겉에 이래 껍질도 뭐 광이 나고 이런 것들 보고 고르잖아요. 벌레 먹은 자국이 있으면 사장님들 돈 주고 사나요, 그거를?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벌레가 먹었다는 거는 인간도 먹어도 무해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레가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농약 뿌리고 해충제 뿌리고 뭐 그게 그 과일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서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먹거리가 산업으로 변하고 난 후에 우리가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장님들 뭐 식사하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아니면 집에서 요리해 먹고 하든지 간에 마트 가서 식재료 사서 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 식재료 안에는 지금 현재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게 오염돼 있고
땅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독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한다고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특히나 한국인이다 보니까 쌀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쌀 속에도 사장님들 비소나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성분들이 중금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먹었을 때 당장에 문제가 생기냐? 아니요. 식품관리청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기준을 제시하죠. 어느 정도의 선까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요, 허용을. 근데 그거를 허용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 사람 몸은 있잖아요. 사람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에요. 이 면역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해서 먹거리가 어느 정도 나쁘게 변질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질돼서 들어오는 독성이나 중금속들이 점점 이제 그 먹거리 속에 더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우리가 이거를 오랜 기간, 장기간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사는 동안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숨을 쉬니까,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이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쳐서 고장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사성 질환들이 많은 이유는 어째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뭐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아까 보셨듯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영양 성분이 낮죠. 그렇다고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 뭐 코끼리도 아니고 내가 그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영양 불균형이, 영양 결핍이 되죠. 근데 현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보면 섭취하는 게 필수적인 어떤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집집마다 뭐 하나라도 건강기능식품,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게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다 챙겨 먹진 않아도 뭐 한두 개씩은 종합 비타민이나 뭐 많이들 먹는 오메가3나 이런 거 한두 개씩은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앞서 살펴본 모든 그런 이유 때문에 꼭 섭취를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사장님들의 몸의 어떤 기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뭐 정리해 놓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현대인은 바쁘니까 시간에 쫓기고 뭐 귀찮아서 불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뭐를 챙겨 먹어야 된다 해도 바빠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뭐 잊어버려서 먹기 싫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식생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는 이 몸이 필요한 영양 섭취가 안 되고 불균형해지고 그게 몸에 고장을 일으킨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뭐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 자연이 많이 파괴됐죠. 그리고 모든 땅, 물, 공기에는 중금속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 이제 먹거리 산업이 되고 나서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농약 사용하고, 뭐, 화학비료 사용하고,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고, 물론 대량 생산이 우리한테 준 혜택도 있습니다. 뭐,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게 돼서 우리가 굶주릴 필요는 없었죠. 근데 그 반면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오염된 것들을 계속해서 먹게 된 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 높이기 위해서 뭐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먹을 그 음식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들을 먹어서 아우 배부르다고 된 게 아니라 몸이 필요한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을 통해서 중금속이나 화학 성분들을 매일 우리가 먹고 있죠. 몸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겨내고 하다가 그게 장기간 오래되고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건강이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PM 사업을 검토를 할 때 좀 제 흥미를 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사람들 건강 관련한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건강 관련한 일도 15년 이상 제가 했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서 시작한 것도 한 10년 정도 이제 됐어요. 근데 저도 몇 개 여러 가지 회사를 했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제가 사람들 건강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식이 보충제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회사의 식이 보충제를 많이 접해봤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도 건강식품들은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들을 많이 접해봤어요. 모든 회사가 자기 어떤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퀄리티로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다른 회사들도 그런 기능식품들을 통해서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PM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체험 사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처음에 제가 되게 좀 의아했어요. 사실상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뭐 몇 가지 체험 사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PM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체험 사례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도움을 받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PM을 되게 지금도 그렇고 내용들을 깊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M 제품보다도 더 큰 어떤 영양학적인 부분이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나 우리 인체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PM 제품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적인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를 사장님들도 오늘 내용들을 들으면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을 뭐 취급도 하고 했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을 보험회사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면 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돈을 다시 돌려주고, 또 보험에 가입할 때 뭐 보험 계약의 10%도 할인해주고,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없었어요. 그 건강기능식품 사장님들도 지금 아시듯이 뭐 약국 가거나 아니면 코스코 가거나 이런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들처럼 생각하죠. 근데 PM은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제 말이 아니잖아요. 100년 이상 된 이 보험회사도 그러면 다른 건강기능식품들하고 다 그냥 비슷한데 왜 PM 제품을 드시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보험 금액도 10%를 이렇게 할인을 해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죠. 비즈니스니까. 근데 이 PM의 핏라인 건강기능식품이 드시게 되시면 건강적인 어떤 유익함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지출되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이익이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제품을 출시한 데는 이 PM의 제품이 예방을 하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걸 우리가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런 베네핏을 주고 자기 보험회사에 커스터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뭐 건강기능식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비교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제대로 좀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식품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도 등급이 있는데 5등급부터 플러스 1등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이까지는 거의 뭐 합성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건강기능식품들도 사실상 우리가 먹을 때 사장님들이 이게 어느 등급의 건강식품인지 사실 모르고 먹잖아요.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뭐 식사를 충분히 못하니까 그걸 보조적으로 건강기능식품들로 건강을 조금 챙기려고 먹는데 이런 등급까지 알고 먹는 사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PM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냥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이란 이름하고 똑같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PM은 건강기능식품의 플러스 1등급입니다. 결국에는 플러스 1등급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흡수와 생체 이용률이에요. 흡수와 생체 이용률. 근데 플러스 1등급 이전에는 다 뭐예요? 어떤 원료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급만 돼도 식물 추출 영양소, 뭐 파이토케미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보다도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사장님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건강을 그럼 지키기 위해서 먹는데 실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흡수하고 생체 이용률을 고려를 안 하고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진짜 뭐 반쪽짜리 아니면 뭐 3분의 1짜리 그냥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예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먹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데 그 비용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좋겠죠. PM이 왜 다른 건강기능식품들하고 다르냐면요. 모든 게 과학적인 증이 가는 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태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프리미엄인 거예요, 사장님들. 아까 보셨지만 식품 등급도 어때요? 플러스 1등급은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이 가장 높은 가장 좋은 식품의 등급이에요. 이 프리미엄, 우리 PM은 그래서 프리미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만 알고 듣기 좋으라고 프리미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시고 나면 사장님들이 다른 건강기능식품들하고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을 크게 뭐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메이드 인 젊은이 독일이라는 어떤 국가가 제조에 관해서는 가장 제조 분야에서 제조 강국이고 제조 분야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1위는 독일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2위 스위스 뭐 3위 유럽연합 쭉쭉쭉 가는데 한국은 2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품 등급도 최상의 등급이고 또 이 제조에서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사람들 신뢰성이 높은 독일에서 만든 거는 또 플러스 추가되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독일 안에서도 PM은 지금 PM이 유럽이나 이런 독일에서는 건강제약 분야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제조 1위의 국가에서 그 안에서도 이 PM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PM이 1위예요. 그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잖아요. 2021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양보조제 업체로 받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지 사장님들이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듣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진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PM 제품의 어떤 과학적인 기반을 얘기했어요. PM 제품이 다른 건강기능식품들하고 비교가 불가하고 이 프리미엄 제품이고 이 제품이 왜 우수한가냐 이 NTC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NTC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장님들이 뭔가를 이 PM 제품을 먹었을 때 PM에 들어있는 이 영양 성분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쓰인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플러스 1등급. 그거는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식품 등급입니다.
그래서 PM 제품을 아까 그 수많은 체험 사례가 왜 PM 제품을 먹고 이렇게 광범위한 수많은 체험 사례가 나오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그 납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먹어서 건강기능식품들을 우리가 지금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먹는데 그게 흡수가 뭐 몇 프로, 10%, 20%, 뭐 그 정도 되고 그동안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은 원료만 좋은 거 쓰면 되니까요. 원료만 좋은 거 써서 먹으면 사람들이 원료 좋은 거 썼으니까 좋은 거겠지 하고 먹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진짜 그게 몸에서 얼마나 쓰이냐를 사장님들이 생각을 해야 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NTC라는 개념 자체는 PM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흡수와 영양 성분들을 세포에 흡수시키고 그 세포에서 실제로 이거를 영양분들을 써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을 통칭해서 NTC라는 어떤 개념으로 PM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NTC라는 게 그냥 NTC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왜 만나다 보면 야 건강기능식품이 뭐 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는 봤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던 똑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PM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는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세요. NTC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진짜 과학적인 모든 여기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 흡수와 생체 이용률에 맞춰진 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거죠. 과학적인 어떤 기반이 돼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PM은 왜 프리미엄이냐? 이 NTC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이 영양 성분들을 세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잔에, 우리가 타먹는 이 한 잔에 이 모든 70개가 넘는 그 흡수와 생체 이용률, 그리고 사람 몸의 어떤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공법도 NTC 안에 들어가는 공법이죠, 다. 결국에는 이 아유르베다라는 공법을 쓰니까 비타민이라는 어떤 영양 성분이 인체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잘 흡수되더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막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로 솔브 기술은요. 물 분자보다도 더 잘게 쪼개서 이 물 분자 안에 쉽게 얘기해서 수용화시켜요. 그러니까 기름기 우리가 기름은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필요한 영양 성분에는 수용성 비타민, 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용성 영양소들을 우리가 보통 뭐 오메가3, 코큐텐 이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드셨을 때 사실상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하려면 그 담즙이 나와서 기름기를 분해해 줘야 돼요. 그래도 다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은 아마 흡수 못하는 양보다 적어요. 흡수되는 양이. 일반 그냥 원료 좋은 거 썼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먹던 건강기능식품들은 다 그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이크로 솔브 기술을 사용해서 PM에서는 이거를 수용화시키죠. 기름기를 물에 수용화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100만 분의 1 크기로 이 분자를 쪼개서 물 안에 이렇게 수용화되도록 물 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마이크로 솔브 기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NTC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세포에 그 영양소를 전달해서 필요한 세포에 들어가서 쓰이는 데까지 모든 거를 NT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PM 제품은 이 PCT라는 기술로 또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효소 이런 역할, 효소가 다 들어있죠. 이 안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냥 제 내피셜이고, 제가 혼자서 그냥 좋다, 좋다, 뭐 사장님들이 누군가한테 가서 좋다, 좋다, 뭐 다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업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제품 좋다, 뭐 우리 제품 좋은 원료 써서 뭐 무독성이 좋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을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말뿐이고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좋다 좋다 하니까 들어서 그냥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이 PM 제품은 그런 것들을 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안정성과 어떤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PM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런 어떤 기관에서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킬른 리스트나 TUV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 관련 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10년 가까이 했지만, TUV, SUD를 인증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저도. 근데 이 TUV, SUD는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이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모든 거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킬러리스트 마찬가지예요. 전 제품이 이 킬러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 킬러리스트는 안전의 대명사고, 선수들이 먹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더 육체적인 어떤 활동이 많고 영양 성분이 더 필요로 하는 그 선수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됐으면,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안전에 대한 어떤 그게 없겠죠. 제가 이 인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PM의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맥시멈 세이프티. 이 회사는 흡수와 생체 이용률의 그 영양 성분의 모든 것들이 맞춰진 거를 개발을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 그냥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맥시멈 세이프티예요. 안전한 영양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장님들이, 우리가 음식을 아까 제가 먹는 거를 비교했지만, 음식을 먹는 것도 이미 땅이나 물이나 공기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속에도 중금속이나 이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어쩔 수 없이 매일 먹어야 돼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들 활용하죠. 근데 일반 건강기능식품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사과 철분 얘기했으니까 철분으로 우리 얘기해 볼게요. 이 철분이라는 영양소를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들을 먹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몸에 흡수가 제대로 잘 안 되죠. 흡수 안 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들은. 근데 PM은 흡수와 생체 이용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 철분을 이제 섭취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이걸 어디서든 보통 뭐 유기농 뭐 좋은 원료, 천연 원료에서 추출해서 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들 만들죠. 근데 문제는 이 철분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순수한 철분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에 붙어 있듯이 마찬가지 이 영양소에도 독성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이게 흡수가 되는데, 이런 붙어 있는 독성이 같이 흡수가 되면 어때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사장님들이 보시는 이 이랩이나 킬런리스트나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 TUV나 SUD나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이 인증이 3중으로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이 이랩도 마찬가지, 킬런리스트도 마찬가지, TUV, SUD도 애들이 검사하는 수많은 항목 중에 안전에 대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중 안전장치를 이 회사는 다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게 되는 PM 제품은 세포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흡수돼서 몸에 건강에 유익한 어떤 에너지로 사용된다고 했죠. 이런 붙어 있는 이런 독소들이 어때요? 다 제거를 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사장님들이 그냥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들,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지 사장님들이 오늘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됐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PM 제품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들을 왜 먹어야 되는지 현대인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렇게 먹는 게 실제로 흡수되고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흡수되고 사용되는 게 안전하게 이런 어떤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독성 이런 것들도 없다는 거를 다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이제 PM 제품을 누군가한테 사업 이전에 누군가의 건강, 내 건강부터 지키고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뭐 궁금해하거나 뭐 다른 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킬러리스트 뭐 전 제품이 다 등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죠. 이거는 이미 검증이 우리가 입 아프게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들. 이미 이 제품이 안전하게 효과가 좋고 안전하고 건강을 위한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품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진행을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사장님들, 저는 사장님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해줄까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몸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사장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뭐 바빠서 힘들어서 뭐 먹기 싫어서 잊어버려서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먹는 모든 먹거리가 다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제 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그걸 매일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오염됐어도 안 먹을 수 없는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의 기본을 찾아줄 수 있는 PM 제품이 필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양 성분이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뀝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면 사람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까 제가 PM을 처음에 검토할 때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많은 케이스들이, 체험 사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발생할까? 거기에 대한 저는 궁금증은 이걸로 다 해결이 됐어요. 당연히 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왜 이 PM 제품을 드시고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그냥 먹는 보조수단이죠. 우리가 먹는 거. 근데 이 먹는 게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이 자체가 우리 건강에 위협을 주고 그 결과 지금 얼마나 많은 만성질환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PM 제품 안전하게 이런 어떤 영양분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PM 제품을 안전하게 먹으면 사람 몸에 어때요?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균형이 이 PM 제품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 몸은 서서히 기본을 회복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만들어진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세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주기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사장님들이 이렇게 내 몸의 기본을 찾아주는 영양 성분들을 안전한 영양 성분들 그리고 실제로 몸에서 먹어서 쓰이는 영양 성분들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앞서 봤듯이 사업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을 찾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도 얻으면서 또 같이 하는 사람들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런 교류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일로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현명한 선택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 제가 사장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